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회장 불신임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매우 불행한 사태로 인한 선거라 하겠습니다. 연이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의협 조직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전임 회장의 불신임의 원인 분석과 차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번 이동욱 후보님. 예, 전임 회장 불신임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회장 당선 전에 하던 말과 당선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선 전에는 준비된 회장이고 모든 로드맵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당선 후에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어떤 비전 제시나 로드맵도 회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신뢰도 점점 상실하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16개 광역시도나 전공의들과의 소통의 부족도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장의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이사들이 그런 부족함을 메워야 되는데 이사들도 뭐 의사회 활동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뭐 중요한 이사를 맡아서 회무 경험 부족 그리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별성은 뭐냐? 저는 수도권 경기도의사회 재선 회장입니다. 수도권 경기도의사회에는 40개 대학 출신들이 있고 다양한 교수, 전공의, 개원이 다양한 직역들이 있습니다. 21개 과가 있습니다. 과의 과별 갈등도 심합니다. 최근에 내과, 외과 갈등도 있고 저는 그런 과별이나 직역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왔던 회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면택 회장은 소아과 회장은 소아과의 이익만 세게 주장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과의 이익을 조율해야 되고 또 제가 의료계 활동을 15년이 됐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대통합혁신위원도 했었고 의협을 만드는 정관개정특별위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중앙대의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의협을 조율해 본 경험이 있고 다양한 직역을 조율해 본 수도권에서 신임받은 재선회장으로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번 배한나 후보님. 그 탄핵 사태에 함께했던 집행부 대변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1년에 2번이나 회장 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동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의협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의협을 완전히. 그러나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다니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을 사직하고 후배들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의협의 상근이사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속 시원하게 말 잘하는 대변인으로 알려졌지만 제가 병원을 사직하고자 한 것은 방송에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태의 해결을 돕고자 한 겁니다. 저에게 사태 해결이란 앞장선 후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답이 없는 정부를 끌고 의료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살고 환자도 사는 길입니다. 지난 3월에 의협 회장 선거 사상 유례 없는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신 전임 회장님을 대의원들께서 압도적인 표결로 탄핵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회원들도 만났지만 저는 우리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는 오랜 시간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후배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회장이 탄핵된 거지 최한나는 계속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많이 만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걸어를 봐주시고 제가 이끄는 의협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캠프의 반이 전공의와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의협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궐선거 치르게 된 전임 회장 불신임에 대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컸던 이유가 아마 막말 논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농단에 대한 어떤 대응 과정에 있어서의 실패, 회원들과 부적절한 갈등들, 아마 이런 이유로 저는 탄핵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무척이나 좀 불행한 일입니다. 회원들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한 집행부였던 만큼 아마 더 많은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전임 회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원들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적을 받았던 점 역시 안쓰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원들께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회장이 될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강경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가장 선명성을 나타내는 데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기는 투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투쟁 방식을 선택할지 많은 회원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인지 상대를 어떻게 성복시킬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자세한 분석을 통해 그 방식을 정해서 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투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를 버리고 대의를 넘는 투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삶을 통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저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30초 전에 한 번에 벨이 울립니다. 그 전에 마무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2번 강희호 후보님. 네, 지금 김태구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다르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협회장 후보로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를 어떻게 잘 쓰이게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를 잘 활용하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의 탄핵과 같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저를 사용하여서 우리 의협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의협이 정말 우리 회원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회장의 탄핵 문제도 있지만 정부와의 불통 그리고 국민과의 불통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탄핵 전 회장의 인성의 문제도 죄송합니다. 막말 사건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존중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 차이를 점점 줄여갈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주소 후보님. 옛날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이유와 우리 전임 불행한 이명택 회장이 불신임된 이유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오른다고 리더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적 논리에 따라서 인기를 갑자기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됐지만 리더십이 없었고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우파가 뭐고 자유주의가 뭐고에 대한 본인의 철학도 없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왕좌왕했던 것이 탄핵에 이어진 것이고 우리 명택 회장도 여러 가지로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 의협 회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저 역시 2008년도 의협 회장이 될 때 제가 의협 회장이 되면 리더십이 따라오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준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에서 당선증을 받은 다음 날
바로 의협에 들어가서 회무를 시작해야 되는 집행부입니다. 준비 기간이고 시행착오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서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회장은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회장을 뽑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감히 그런 사람이 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